60세가 넘었다면 지금 선택하는 모든 행동, 먹는 음식, 잠자는 습관, 움직이는 방식 하나하나가 그대로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매일 반복하면서도 본인도 모르게 심장을 망가뜨리는 습관이 하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서울 은평구에서 오랫동안 심장내과를 운영해온 정명수 박사입니다. 겉으론 멀쩡해 보이지만 진료를 받고 나서 고혈압, 혈관 막힘 또는 심장마비 직전 진단을 받는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다거나 운동을 안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매일 반복하는 아주 평범한 습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심장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꼭 그 습관을 끊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습관 10가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은 신부전 뇌졸중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지만 다행히도 모두 개선이 가능합니다. 무엇을 멈추고 무엇을 바꿔야 할지만 알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에 나올 첫 번째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보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10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쉼. 매일 걷지 않는 습관. 가장 강력한 약을 스스로 놓치고 있는 셈입니다. 60을 넘기면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곧 심장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 종일 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침대에 누워 지내며 시간을 보내십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헬스장에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걷기만 해도 됩니다. 매일 30분 내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심근경색 위험이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관에는 지방이 쌓입니다. 그 결과 심장은 점점 약해지고 혈압은 오르게 되죠. 결국 신부전이나 뇌졸중, 갑작스러운 심장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걷기는 혈관을 넓히고 뇌에 산소를 더 많이 보내며 스트레스를 가라앉힙니다. 게다가 체중, 혈당, 콜레스테롤까지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아침 15분, 저녁 15분만 걸어도 심장을 지키는 데 충분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아플 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 예방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당신의 심장은 분명히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겁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뛰게 해주셔서요. 9. 짠 음식을 매일 먹는 습관. 소금이 아니라 침묵 속의 독입니다. 어르신들 대부분은 소금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십니다. 소금통에서 뿌리는 소금만 생각하시지만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소금에 있습니다. 통조림, 식빵, 소스류, 장아찌, 과자, 냉동식품. 우리가 자주 접하는 가공식품 대부분이 나트륨 덩어리입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몸속 수분이 늘어나 혈액량이 증가하고 그만큼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는 고혈압으로 이어지고 심장뿐 아니라 신장과 뇌까지 조용히 손상시키게 되죠.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울 종로에서 진료 중인 심장내과 전문의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식습관도 나쁘지 않고 운동도 하시는데 단지 매일 짠 과자 몇 개 먹는 습관 하나로 신부전까지 온 경우 말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의 소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루 1도 500mg 이하, 즉 작은 티스푼 하나도 넘지 말아야 합니다.
라벨을 확인하고 가공식품은 피하고 향신료나 레몬즙을 활용해 집에서 직접 조리해보세요. 소금기를 줄이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싱겁게 느껴질지 몰라도 2주만 지나면 입맛이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맛은 유지되고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것입니다. 소금이 당신의 생명을 잘라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소금을 줄이십시오. 그것이 심장을 위한 진짜 선택입니다. 8. 기름지고 가공된 아침 식사. 하루의 시작이 심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루를 위한 연료입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에겐 그 아침 한 끼가 심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삼겹살, 소시지 버터 바른 식빵 설탕 가득한 시리얼 기름에 지진 계란, 그리고 진한 크림 커피. 맛은 그럴듯하지만 이 조합은 사실상 접시에 담긴 심장마비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식사는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혈압을 올리며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 마포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아침 식사 후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환자들을 자주 봅니다. 심장마비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시간대가 아침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침에는 피가 원래보다 더 끈적해져 있고 이때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면 심장이 피를 밀어내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을 넘긴 몸은 이런 스트레스를 매일 견뎌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심장을 지키는 아침 식사로 바꾸는 것, 그것이 시작입니다. 귀리죽에 베리류를 곁들이고 삶은 달걀과 통곡물 식빵, 아보카도나 바나나 스무디 한 잔.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소화를 돕고 장시간 에너지를 유지하면서도 혈관을 해치지 않습니다. 아침 한 끼가 약이 될 수도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뜬 순간 어떤 식사를 선택하느냐가 하루 종일 심장의 안정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헷갈린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든 것이 바로 시니어 건강기록 앱입니다. 이 앱은 식단을 기록해주고 나이와 건강 상태에 맞는 심장 건강식품을 추천해줍니다. 고혈압을 관리 중이든 더 많은 활력을 원하시든 이 앱은 손안의 건강 안내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설치하고 내일 아침은 더 가볍고 안전하게 시작해보세요. 7. 매일 술을 마시는 습관. 하루 한 잔이 평생의 후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와인은 심장에 좋다는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 말이 위험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60 이후의 몸은 술을 다루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간의 해독 속도는 느려지고 혈압은 더 빨리 오르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위험이 커집니다. 심장내과 전문의인 제가 실제로 진료한 사례 중에는 하루 2잔의 술만으로 심부전이나 뇌졸중, 심방세동까지 발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술은 심장 근육을 약하게 만들고 심장 주변에 지방을 쌓이게 하며 염증을 촉진시킵니다. 또한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과 상충되어 약효를 떨어뜨리기도 하죠. 많은 어르신들이 편안함을 위해 술을 선택하지만 술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하고 야간 혈압을 높이는 반복적인 해로움으로 작용합니다. 이미 심장질환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술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능하면 완전히 끊으세요 라고 권합니다. 정 끊기 어렵다면 하루 한 잔이야. 그것도 매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술을 줄이면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도 올라가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훨씬 좋아집니다. 술은 잠시 스트레스를 가라앉히는 듯 보이지만
그 대가로 당신의 심장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하루 한 잔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한 잔이 인생을 되돌릴 수 없는 후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줄이면 내일의 당신은 훨씬 가벼운 심장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6. 감정을 꾹꾹 눌러 담는 습관. 보이지 않게 심장을 망가뜨립니다.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웃는 얼굴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 분노, 슬픔은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이런 억눌린 감정은 몸 안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높이고 그 결과 심장 박동은 빨라지고 혈관은 좁아지며 혈압은 가파르게 오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긴장 상태는 심근경색, 뇌졸중, 심지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며 식단도 건강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는 어르신들이 심장병으로 고생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감정을 쌓고 쌓은 채 말없이 견디며 살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자식 문제, 돈 걱정, 외로움. 이런 마음의 무게는 몸까지 지치게 합니다. 나 때문에 누가 걱정할까봐 지금껏 참아왔는데 이쯤이야. 이런 말 참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예순을 넘기면 더 이상 마음속 폭풍을 그냥 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고 노인복지관이나 소모임에 참여해보세요. 아침에 10분 명상하거나 깊게 숨 쉬는 연습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심지어 종이에 마음을 써 내려가는 것만으로도 속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감정적인 고통은 절대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심장은 단지 피를 보내는 펌프가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함께 느끼는 기관입니다. 평온함은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흘려보낼수록 당신의 심장은 더 오래 더 강하게 뛰게 될 것입니다. 5.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을 방치하는 습관. 심장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코를 심하게 고는 분들을 보면 종종 가족들은 웃으며 말합니다. 아버지가 또 콘서트 하시네. 하지만 그 웃음 뒤엔 심장이 구조 요청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자는 동안 숨이 자주 멈추는 질환으로 한국에서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모르고 겪고 있는 증상입니다. 이 증상은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리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결국 심장을 장기적으로 손상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 계속 피곤하고 아침에 머리가 띵하거나 기억력이 흐릿해지지만 이것이 수면 문제 때문이라는 사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저 정명수 박사는 진료를 볼 때 늘 환자에게 코골이 여부를 가장 먼저 묻습니다. 왜냐하면 수면 무호흡은 고혈압, 부정맥, 뇌졸중, 급사까지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나 가족이 숨을 헐떡인다, 숨이 멎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 꼭 병원에서 수면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하룻밤만 검사해도 확인이 가능하고 양압기나 맞춤 마우스피스 같은 치료법으로 밤사이 심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망가지면 심장은 아무 말 없이 병들어갑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건 심장이 당신에게 보내는 경고음입니다. 숨 쉬는 밤을 되찾는 순간 심장도 안도의 숨을 내쉴 것입니다. 잘 자는 것, 그것이 심장을 살리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4. 흡연과 간접 흡연. 연기 한 모금이 심장에 남기는 흔적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요즘은 흡연이 건강에 나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야 평생 피워왔으니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또는 가끔 한 대 피우는 건 괜찮잖아.
스트레스도 줄이고. 하지만 저는 정명수 박사 서울 도봉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며 말합니다. 한데 그 연기 한 모금이 당신의 심장을 어떻게 공격하는지 직접 봐왔습니다. 담배는 폐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연기는 혈관의 안쪽 벽을 직접적으로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지방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쌓이면 혈관이 막히고 결국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60이 넘으면 혈관은 더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여기에 흡연이 더해지면 그 얇은 혈관은 쉽게 찢어지고 좁아지고 결국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2배, 3배 더 힘들게 뛰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본인이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함께 사는 가족이 피우는 담배 연기만으로도 심장병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담배를 손에 댄 적 없는 할머니 환자분이 평생 남편의 담배 연기를 마시며 살다가 협심증으로 수술을 받은 사례도 보았습니다. 담배 연기에는 안전한 수준이 없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노출되면 위험은 시작됩니다. 혹시 과거에 수십 년간 피워왔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끊기만 해도 몇 달 안에 심장은 회복의 길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라이트 담배, 전자담배라며 조금 덜 해로운 것처럼 포장된 것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심장은 깨끗한 산소와 맑은 피를 원합니다. 연기 한 모금은 그 요구를 짓밟는 폭력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이라도 변화를 방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끊기 힘들다면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금연 클리닉이나 지원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니코틴 패치나 대체제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강력한 한마디는 바로 오늘부터 그만이다 라는 당신의 결심입니다. 그 순간부터 심장은 회복을 시작하고 당신의 숨결은 점점 더 가벼워질 것입니다. 3. 잠들기 전 스마트폰과 TV, 무심코 켜놓은 화면이 심장을 잠 못 들게 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이 잘 안 와서 TV라도 틀어놔야지.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 좀 보다가 잠들면 금방 잘 수 있잖아. 하지만 정명수 박사로서 말씀드립니다. 이 평범한 습관이 조용히 심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TV에서 나오는 푸른빛은 우리 몸이 잠을 유도하기 위해 분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방해합니다. 이 호르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려워지고 밤 동안 혈압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밤새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로 뛰게 되며 회복은커녕 더욱 피로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게다가 단순히 빛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에 몰입하거나 자극적인 정보를 계속 접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고 심박수가 올라가며 뇌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결국 육체는 누워 있어도 뇌와 심장은 전혀 쉬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한 환자들 중에도 별다른 지병이 없음에도 밤마다 잠을 설치고 아침마다 피로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이나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권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최소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꺼두시라고요. 그 시간에는 책을 읽거나 잔잔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심장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자신을 정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해받지 않아야 내일 아침 심장은 다시 힘차게 뛸 수 있습니다. 화면의 빛을 꺼내림으로써 당신 안의 생명을 다시 켜는 것. 그것이 진짜 수면이고 진짜 회복입니다. 자주 먹는 패스트푸드와 튀긴 간식. 한 끼지만 심장엔 수년의 부담입니다.
요즘은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넘쳐납니다. 햄버거 튀긴 치킨 감자튀김, 고로케 떡강정 같은 간식들. 시장에서도 편의점에서도 손쉽게 살 수 있죠.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데 이 정도야 괜찮지. 점심 한 끼 정도는 간단하게 때워도 되잖아. 하지만 저는 서울 강북구에서 심장내과를 운영하는 정명수 박사로서 단언합니다. 이런 간편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일상입니다. 이런 음식들에는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과도한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심장의 적입니다. 혈관벽에 염증을 만들고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고 결국 혈관을 딱딱하고 좁게 만듭니다. 피가 제대로 흐르지 못하면 심장은 점점 더 힘을 줘야 하고 결국 과부에 지쳐 멈춰버릴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하루 한 번, 일주일에 몇 번 반복되면서 수년 동안 누적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분들 중에는 수술 전까지 특별한 증상 없이 잘 지내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단 결과는 심각한 협심증.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매일 반복된 튀긴 음식과 짠 간식들이 만든 결과였던 거죠. 예순을 넘기면 신진대사도 느려지고 심장은 작은 자극에도 민감해집니다. 패스트푸드는 영양가는 없고 해로움만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기름에 튀기지 말고 굽거나 찌거나 삶는 방법을 선택하세요. 간식이 먹고 싶다면 과일 견과류 직접 끓인 맑은 국물 한 그릇도 좋은 대안입니다. 요즘은 에어프라이어도 보급되어 있으니 기름 없이 바삭한 음식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한 번의 선택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식사가 결국 당신의 혈액이 되고 그 혈액이 심장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 기름지면 피도 끈적해지고 그런 피는 혈관을 막습니다. 약한 음식으로는 강한 심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늘 튀긴 음식과 작별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심장은 한숨을 돌릴 수 있습니다. 1. 고혈압을 무시하거나 약을 건너뛰는 습관. 침묵 속에서 가장 큰 위험이 자라고 있습니다. 심장내과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환자들 중 저는 늘 같은 패턴을 봅니다. 별다른 증상도 없고 평소에는 멀쩡하게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심한 경우 쓰러져서 내원하십니다. 검사를 해보면 원인은 분명합니다. 고혈압. 그리고 그보다 더 무서운 건 고혈압 약을 스스로 끊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즘은 괜찮은데 약 좀 쉬었어요. 혈압기 없으니 잘 모르겠고 그냥 느낌상 괜찮은 것 같아서요. 하지만 고혈압은 소리 없이 몸을 무너뜨리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어지럽거나 숨이 찰 때쯤이면 이미 심장과 혈관은 상당히 손상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약을 며칠만 거르더라도 혈압은 급격히 튀어오르고 그 순간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올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진료하면서 저는 약을 다 떨어뜨리고도 병원에 오지 못해 일주일을 넘긴 후 쓰러져 오는 어르신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그냥 며칠 안 먹은 건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혈압 약은 권유가 아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끈입니다. 혹시 약이 맞지 않아 어지럽거나 속이 불편하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용량을 조절하면 됩니다. 스스로 끊지 마십시오. 혈압을 관리하는 가장 중요한 습관은 꾸준함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약을 챙기고 기록을 남기고 알람이나 약통을 활용해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혈압은 심장 근육을 두껍게 만들고 혈관을 좁게 하며 결국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 하나의 약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당신이 오늘 약 하나를 꾸준히 챙기는 것, 그것이 내일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심장은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당신 삶 전체의 리듬입니다. 지금 지키면 내일도 힘차게 뛰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은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뻐할 때도, 슬퍼할 때도, 피곤할 때도, 아플 때도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묵묵히 그저 당신을 위해 뛰어주었습니다. 그 심장이 지금 여든을 바라보는 인생의 후반에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나도 조금은 돌봄이 필요해요. 예순이 넘어서부터는 모든 습관이 선택이 하루하루의 식사가 그대로 심장의 상태로 쌓입니다. 아침에 걷는 그 15분 짜지 않게 간을 줄이는 한 숟가락 밤늦게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는 그 결심 하나. 이 모든 것이 모여 심장을 지키는 인생의 벽돌이 됩니다. 서울 강동구에서 수십 년간 진료해온 심장내과 전문의 정명수 박사로서 저는 너무 많은 환자들이 작은 신호를 놓치고 작지만 반복된 습관의 무서움을 뒤늦게 깨닫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번에 다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단 하나의 해로운 습관을 줄이는 것에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내일 다시 하나를 덜어내면 됩니다. 심장이 원하는 건 완벽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과 꾸준한 실천 무심코 넘기지 않는 작은 배려일 뿐입니다. 혹시라도 마음이 벅차게 느껴진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은 혼자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도구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시니어 건강기록 앱은 당신의 하루 식사와 운동을 기록해주고 건강한 습관을 놓치지 않도록 조용히 알려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바꾸는 하나의 습관은 내일의 당신을 더 편안하게 만들고 당신을 아끼는 가족에게도 더 많은 안심을 선물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의 심장이 고마워하게 될 것입니다. 회복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살아있고 변화는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부디 스스로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당신의 심장을 하루하루 돌보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당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휴식과 회복의 공간인 침실이 매일 밤 조용히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65살이 넘었다면 이는 단순한 걱정거리가 아니라 실제로 점점 커지고 있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사이 수면과 기억력, 심장 건강까지 영향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식사를 잘 챙기고 약을 거르지 않고 부지런히 움직여도 아침이면 여전히 피곤하고 머리가 맑지 않거나 여기저기 쑤신다면 문제는 머리맡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침실 속에서 매일 밤 당신의 몸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5가지 숨은 전자파 원인과 오늘부터 당장 적용할 수 있는 간단한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매일 밤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몸이 쉬고 회복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곳이어야 하지요. 하지만 65살이 넘은 많은 어르신들의 침대 머리맡, 불과 몇 뼘 거리에는 조용히 숨어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소리를 내지도 않고 진동도 없으며 빛도 거의 보이지 않지만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게 수면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디지털 알람 시계, 매일 아침 시간을 알려주는 든든한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침대 옆 협탁 위에 두고 쓰고 있다면 그 편리함이 생각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디지털 시계, 특히 벽에 꽂아놓고 사용하는 제품들은 전자기파라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끊임없이 방출합니다. 이 전자기파는 전원이 켜진 순간부터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정하게 퍼져나가는데 바로 머리맡 불과 15, 30세미 거리에서 이 방출이 지속되면 상황은 훨씬 심각해집니다. 뇌와 신경계, 그리고 면역체계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지속적인 저강도,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손상을 회복하는 능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은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지만 70세를 넘긴 몸은 특히 잠자는 동안 이런 환경적 자극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뇌가 깊은 휴식과 회복을 해야 하는 시간에 오히려 몸은 보이지 않는 압박 속에서 더 열심히 스스로를 수리하느라 쉬지 못하는 셈입니다. 혹시 충분히 잤는데도 아침에 늘 피곤하고 머리가 무겁거나 눈 뒤가 눌리는 듯한 두통으로 하루를 시작한 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를 그냥 나이 들어서라고 넘기지만 그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고 해결도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3세에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 김영숙 씨도 그랬습니다. 매일 저녁 일찍 잠자리에 들고 카페인을 멀리하며 명상까지 실천했지만 아침이면 마치 한숨도 못 잔 듯 피곤했고 두통과 불면 하루 종일 이어지는 피로에 시달렸습니다. 의사들은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어느 날 침실 전자기파에 대한 건강 기사를 읽게 된 김 씨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디지털 시계는 지난 5년 동안 매일 밤 머리맡 30cm 거리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실험을 하듯 김 씨는 시계를 건전지로 작동하는 아날로그 제품으로 바꾸고 그것마저도 방 한쪽 먼 서랍장 위로 옮겼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나흘 만에 한 번도 깨지 않고 밤새 푹 잘 수 있었고 두통은 사라졌으며 뿌연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마치 머리 위를 덮고 있던 두꺼운 커튼이 걷힌 기분이었어요. 김 씨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과학 연구도 그녀의 경험을 뒷받침합니다. 전자기파 노출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는데 멜라토닌은 수면 주기를 조절할 뿐 아니라 면역 기능을 돕는 강력한 항산화제이기도 합니다.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숙면을 방해할 뿐 아니라 몸이 질병과 염증을 이겨내는 중요한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디지털 시계를 건전지식이나 태엽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런 시계는 전자기파를 전혀 내지 않으면서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부득이하게 디지털 시계를 써야 한다면 침대에서 최소 2m 이상 떨어진 곳에 두어야 합니다. 사소해 보이는 변화지만 나이가 들수록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피로, 두통, 뒤척임 같은 신호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늘 몸속에서만 오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불빛을 은은하게 비추며 밤새도록 켜져 있는 머리맡의 그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침실 환경을 조금만 조정해도 몸은 고요하고 부담 없는 회복 공간을 얻습니다. 숙면은 더 좋은 에너지와 집중력, 그리고 건강한 심장을 의미합니다. 푹 자고 일어난 날에는 아침밥을 차리는 일부터 사람 이름을 기억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당신은 몸과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런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작은 변화를 시작으로 그동안 기다려온 진짜 숙면을 몸에 선물해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에게 침실은 세상의 소음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을 고요히 하는 안식처입니다.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세상과 거리를 두며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공간이어야 하지요. 그런데 이 평온의 공간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기억력과 심장 박동,
그리고 깊은 잠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요즘 점점 더 많은 연구가 어르신들이 이미 느끼고 있던 의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바로 침실 안에 놓인 와이파이 공유기와 무선 기기들이 밤새 조용히 뇌와 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65세를 다 넘어가면 이러한 영향은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가진 자연 방어막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 안에는 혈액-뇌 장벽이라는 뇌를 유해 물질로부터 지켜주는 중요한 방어선이 있습니다. 이는 혈액 속을 떠도는 각종 유해 물질이 민감한 뇌 조직으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장벽은 점점 더 얇아지고 약해지고 구멍이 많아져 외부 자극에 취약해집니다. 여기에 하루 24시간 내내, 그것도 머리맡 불과 몇 발자국 거리에서 와이파이 공유기처럼 전자파를 내뿜는 장치가 있다면 어떨까요? 위험은 더 이상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특히 깊이 잠든 상태에서 몸이 가장 무방비가 되는 시간에 즉각적인 현실이 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찍 잠자리에 들어도 아침에 흐릿한 정신 무거운 머리, 그리고 이유 모를 기운 빠짐을 느끼며 깨어납니다. 이를 단순히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뇌가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뇌가 밤새 자연스러운 회복 과정을 거치는데 방해를 받는 것이지요. 현재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자기파에 장시간 노출되면 기억력이 약해지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숙면을 돕는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듭니다. 멜라토닌은 깊은 회복 수면을 유도하는데 필수적인 호르몬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 용산구에 사는 71세 은퇴한 기술자 박진수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평소 기술을 좋아해 최신 기기를 곁에 두기를 즐겼습니다. 그의 침실 서랍장 위에는 잠자리에서 겨우 두어 걸음걸이 약 2.5m 떨어진 곳에 와이파이 공유기가 항상 켜져 있었습니다. 잠든 동안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편리하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문제일 거라고는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열쇠를 둔 곳을 잊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같은 이야기를 아내에게 반복하며 자신도 모르게 건망증이 잦아졌습니다. 게다가 가슴이 두근거리는 듯한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어지럼증이 나타나 가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병원 검진에서 큰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심장 전문의가 던진 한마디 질문이 그의 생활을 바꾸게 됩니다. 밤에 공유기는 어디에 두고 주무십니까? 그날 이후 박 씨는 공유기를 1층 거실 구석 가장 먼 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타이머 콘센트를 연결해 밤 11시면 자동으로 꺼지고 아침 7시에 켜지도록 설정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그는 전혀 다른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아침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주도할 만큼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에는 잘 떠오르지 않던 이웃 이름도 다시 기억해냈고 다음 진료에서 그의 인지력 검사는 무려 3%나 향상되었습니다.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작은 기기 하나가 위치에 따라 노년기의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해결책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현대 기술의 편리함을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이 내 몸과 협력하도록 환경을 바꾸면 됩니다. 침실이나 머리맡 근처에 공유기가 있다면 다른 층이나 집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동이 어렵다면 타이머 콘센트를 이용해 잠든 동안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수면 시간 동안은 와이파이가 필요 없습니다.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침실에서는 유선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유선 연결은 전자파 노출을 줄이고
연결 안정성도 높여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 하나, 환경의 사소한 변화 하나가 수면 기억력, 심장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매일 밤 우리 몸은 긴 시간 동안 스스로를 복구하고 보호하려 애쓰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 신호에 노출된다면 그 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와이파이를 밤에 꺼두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도 뇌는 고요함을, 몸은 회복에 필요한 어둠을 되찾습니다. 그러면 아침은 더 밝아지고 생각은 더 또렷해지며 심장은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해답이 꼭 새로운 약이나 검사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해답은 지금도 조용히 당신 침대 옆에 놓여 있을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실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하게 퍼지는 향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공간을 깨끗하고 안전하며 아늑하게 느끼게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는 이런 향기가 집안의 공기를 채우는 것이 하나의 일상이자 생활의 일부가 되곤 합니다. 마치 손님을 맞이하듯 스스로를 위해 따뜻하고 반가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습관이지요. 그런데 이 조용하고 기분 좋은 향기가 사실은 폐와 수면, 그리고 낮 동안의 기운까지 서서히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방 한쪽 콘센트에 꽂혀 있는 작은 방향제 하나를 다시 살펴봐야 할 때가 왔을지도 모릅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사용이 간편하고 가격도 부담 없으며 한번 꽂으면 몇 주 동안 향을 유지해준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가정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기가 단순히 향기만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전기식 방향제는 전원에 연결된 순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기파를 계속 방출합니다. 동시에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미세한 입자의 화학물질, 즉 휘발성 유기화 합물까지 내뿜습니다. 이것은 호흡기의 두 가지 부담을 동시에 주게 됩니다. 전자기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과 숨 쉴 때마다 조금씩 쌓이는 합성 화학물질의 흡입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폐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기도는 젊을 때보다 훨씬 민감해집니다. 젊은 호흡기는 견딜 수 있는 자극도 노년의 호흡기는 쉽게 부담으로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폐가 회복하는 속도도 느려져 미약한 자극이라 해도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염증이나 기침숨, 가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7세의 홀로 사는 박미정 씨도 이런 문제를 겪었습니다. 그녀는 집안을 늘 깔끔하고 상쾌하게 유지하는 것을 좋아해 거실은 물론 침실에도 전기식 방향제를 두었습니다. 특히 밤에는 라벤더 향을 맡으며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목이 건조하고 따갑게 느껴지고 기침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변화나 알레르기라고 생각해 약을 먹고 따뜻한 차를 마시고 가습기까지 틀어보았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딸 집에서 일주일간 머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는 방향제가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며칠 만에 기침이 사라지고 숨쉬기가 한결 편안해졌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가슴의 답답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딸은 조심스럽게 침실과 거실에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치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엔 익숙한 향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미정 씨는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방 구석마다 베이킹소다를 담은 작은 그릇을 두어 냄새를 흡수하게 하고 침대에서 먼 서랍 위에는 라벤더 오일을 살짝 묻힌 손뭉치를 올려두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며칠 만에 호흡이 훨씬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코막힘이 줄었으며 숙면의 깊이도 달라졌습니다. 몇 년간 만성적인 호흡기 자극으로 고생하던 그녀를 진료하던 폐 전문의도 이렇게 빠른 회복에 놀랐습니다. 무엇보다 미정 씨는 집안 환경을
스스로 조절해 몸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기식 방향제는 포르말데히드, 벤젠 프탈레이트 같은 화학물질을 내뿜는데 이는 호흡기를 자극하고 고농도에서는 장기적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면 중에는 호흡이 깊고 느려져 이런 물질이 폐 속 깊이 쌓이고 혈액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에 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기파까지 겹치면 노년기의 건강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침실, 특히 머리맡 가까이에 있는 전기식 방향제를 모두 빼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대신 방구석에 베이킹소다를 두어 냄새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하거나 라벤더나 삼나무 오일을 소량 묻힌 솜을 침대에서 먼 곳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마른 허브나 꽃을 주머니에 담아 향을 내는 방법 역시 안전하고 은은합니다. 핵심은 침실을 본래의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공기가 맑고 환경이 부드러우며 몸이 방해받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죠. 편안함과 청결함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폐와 숙면을 지키는 길은 충분히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잠드는 동안 내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는 것입니다. 나이든 지금 매 순간의 호흡은 더욱 소중하고 한밤의 깊은 잠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머리맡에 무엇을 꽂아두느냐가 그 소중한 시간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추운 겨울밤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으로 몸을 미끄러뜨릴 때 느껴지는 포근함만큼 위로가 되는 순간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기온이 낮은 지역에 사시거나 관절 통증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더없이 매력적인 선택지처럼 보입니다. 스위치를 켜면 금세 온기가 퍼지고 뻣뻣했던 근육과 관절이 부드러워지며 몸이 서서히 이완되면서 잠자리에 들기 수월해집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매일 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다면 어떨까요?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얇은 전선에 전류를 흘려 열을 만드는 구조인데 이 과정에서 열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둘러싸는 전자기장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이 기기는 바로 피부에 닿은 채 가슴과 배 다리까지 전신을 감싸며 사용됩니다. 이는 세포가 가장 깊이 회복하고 재생해야 하는 시간에 몇 시간씩 전신이 저강도의 전자파에 노출된다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노출에도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 있지만 65세를 넘긴 이후의 몸은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나이가 들면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지고 수면 중 전자파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반응 물질이 조용히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염증은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을 악화시키고 심장 박동을 불규칙하게 만들며 깊고 회복력 있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서울 강원도 접경 지역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이정희 씨 역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가 사는 곳의 겨울은 길고 매서워 수년 동안 전기장판을 매일 밤 사용해 왔습니다. 잠들기 전부터 아침까지 낮은 온도로 켜두는 것이 당연했고 몸에 해롭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이상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아침마다 관절이 뻣뻣해지고 알 수 없는 근육통이 생겼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두근거리는 순간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나 날씨,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여겼지만 우연히 전자파와 수면에 관한 기사를 읽은 후 몇 주만 다른 방법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두꺼운 거위털 이불로 바꾸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에는 발끝에 뜨거운 물주머니를 두거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이불 속에 넣어 미리 데워두었습니다. 불과 3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심장 박동이 안정되었으며 수개월 만에 가장 깊고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수면 중 장시간 전자파에 노출되면 노년층의 염증 지표가 최대 3%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이런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 움직임과 심장 기능을 서서히 약화시킵니다. 수면 중 피부 바로 옆에서 전자파가 조용히 퍼져나가는 상황은 당장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는 켜켜이 쌓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철 온기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하게 지낼 방법은 없을까요? 다행히도 있습니다. 양모 거위털 플란넬 같은 천연 보온재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천을 잘 유지시켜줍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아마씨 주머니를 이용하면 전자파 걱정 없이 은은한 열을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 제품을 써야 한다면 잠들기 전까지만 켜두고 반드시 플러그를 뽑은 뒤 주무시길 권합니다. 특히 피부에 직접 닿은 채로 밤새 켜두는 일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온기를 제공하면서도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져야 할 귀중한 시간에는 방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은 물론 자신을 지키는 선택도 중요해집니다. 매일 밤의 작은 선택이 다음날 아침의 컨디션을 바꾸고 나아가 삶의 질을 달라지게 합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가장 따뜻한 배려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이 온기가 내 몸을 살리는 것인지 아니면 서서히 해치고 있는 것인지 잠들기 전 한 번만 자문해보세요. 당신의 몸은 진정으로 회복되는 휴식을 누릴 자격이 있고 그 환경을 만드는 힘은 지금 당신 손 안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편안함을 느끼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겨울밤의 찬 기운은 더욱 차갑게 스며들고 근육은 쉽게 굳어지며 예전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미약한 항이마저 잠을 방해하는 벽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기는 밤마다 꼭 필요한 동반자가 됩니다. 몸을 포근하게 감싸며 따뜻함과 안도감을 주는 이 온기가 하루를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위안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 속에 보이지 않는 대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밤마다 몸이 회복을 기대하며 잠들어 있는 동안 조용히 쌓이는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 말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지만 점점 더 많은 연구자들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기장판과 전기찜질기는 단지 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켜져 있는 동안 저주파 전자기장을 몸 주변에 형성합니다. 이 전자기장은 방사선의 일종이지만 X선이나 전자레인지보다 훨씬 약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것도 몸 가까이에서 특히 세포가 가장 치열하게 회복 작업을 하는 수면 중에 이어지는 노출은 생각보다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에 더 취약한 노년기의 조직은 이런 전자기장 노출로 인해 균형이 무너지고 불평함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침에 관절이 굳어 있거나 고관절이 욱신거리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다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증상 정도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밤사이 몸이 필요로 하는 완전한 고요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75세 은퇴 간호사 김정순 씨에게도 이 신호는 점점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해졌습니다. 김 씨는 오래전부터 전기장판을 사랑했습니다. 매서운 겨울이 이어지는 지역에서 살다 보니 따뜻하게 데워진 이불 속에서 잠드는 것이 겨울밤을 견디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잠이 점점 얕아지고 많이 걷지도 않았는데 무릎이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누워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리는 불규칙한 박동도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했지만 급한 문제는 없다는 진단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 불안이 가시지 않던 중 전자기장과 노화에 관한 기사를 읽고 김 씨는 새로운 시도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전기장판을 치우고 플란넬 시트와 양모 이불 폭신한 매트리스를 겹겹이 깔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는 쌀로 채운 천주머니를 전자레인지에 데워 이불 속에 잠시 넣어두었다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꺼냈습니다. 전기 없이도 이불은 한동안 따뜻함을 유지했고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심장 두근거림이 사라지고 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졌으며 몇 달 만에 아침에 맑고 힘찬 기운으로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전기장판처럼 전신을 감싸는 전자기장에 장기간 노출되면 염증을 알리는 화학 신호물질인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물질은 면역체계에 싸워야 한다는 신호를 보내지만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면 몸 전체의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관절 경직 피로, 심혈관 부담 같은 노화 관련 문제를 부추기는 보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전기장판이 본질적으로 해로운 물건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사용하는 방식과 빈도에 있습니다. 매일 8시간씩 전자기장에 둘러싸여 자는 것은 깊은 회복이 필요한 노년의 몸에 불필요한 배경 스트레스를 얹어놓는 셈입니다. 이 배경 스트레스는 치유에 써야 할 에너지를 빼앗아가고 휴식 속에 또 하나의 보이지 않는 부담을 더합니다. 그렇다면 더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양모 플란넬 플리스 같은 천연 소재는 전기를 쓰지 않아도 보온력이 뛰어납니다. 여기에 뜨거운 물주머니나 전자레인지에 든 쌀 주머니를 더하면 전자기파 걱정 없이 아늑한 온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기장판을 사용해야 한다면 이불이 충분히 데워진 후에는 전원을 끄고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나를 위한 최고의 자기관리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불필요한 간섭이 없는 잠자리. 그것이 몸이 본래 하도록 설계된 회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숙면은 나이가 들어서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순수한 약입니다. 그리고 그 약은 지금도 당신이 선택하기만 하면 매일 밤 스스로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단순히 질병이나 부상뿐 아니라 일상 속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부담에도 더 민감해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과하는 위협은 집 밖이 아니라 바로 침대 옆에서 조용히 다가옵니다. 디지털 알람식의 와이파이 공유기, 콘센트형 방향제 충전 중인 휴대전화, 그리고 전기장판까지. 언뜻 보면 무해해 보이지만 이들은 몸이 감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밤새 내보냅니다. 특히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수면 시간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파동은 숙면을 방해하고 심장 박동을 흔들며 기억력과 관절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회복 시스템은 느려지고 세포는 회복에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며 잠은 얕아집니다. 이때 협탁 위에 작은 기기 하나라도 부담이 더해지면 피로 통증 건망증으로 기울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침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다시 생각하면 됩니다. 휴대전화를 멀리 두거나 잠드는 동안 와이파이를 꺼두는 작은 조치 하나로도 수면의 질이 달라집니다. 콘센트에 꽂는 물건 하나를 바꾸는 사소한 변화가 뇌와 몸이 그토록 원하던 고요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매일 밤은 치유의 기회이며 지금도 당신의 몸은 그 공간만 주어진다면 스스로 회복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긴 세월을 버텨온 당신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이제는 침실이 지켜줄 차례입니다. 맑고 깨끗한 에너지가 흐르는 공간에서
진정한 휴식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침실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고요하고 평화롭고 진정으로 치유되는 공간 말입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물건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자고 생각하고 아침을 맞이하는지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다행히 몇 가지 부드러운 변화만으로도 몸을 지켜주고 매일 밤 당연히 누려야 할 쉼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침실에 이런 물건들을 두고 계셨나요?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는 무엇인가요? 이 영상이 새로운 관점이나 작은 용기를 주었다면 댓글에 희망이라고 남겨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60세 이상의 가족이나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밤도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당신의 밤이 깊이 휴식하고 아침이 환하게 빛나며 마음이 평화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건강히 지내시고 곧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호 박사입니다. 60세 이후에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간단하고 실천하기 쉬운 방법을 전해드리는 이 채널에서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몇 분만 시간을 내서 꼭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뜬 뒤 처음 5분 동안의 행동이 앞으로의 수명과 전반적인 건강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나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마시는 것, 몸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어난 후 무엇을 먹는지. 같은 사소한 습관들이 85세, 아니 105세까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결정합니다.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내용입니다. 이 간단한 아침 습관을 실천하는 일부 어르신들은 뇌졸중 위험을 줄이고 기억력을 또렷하게 유지하며 수십 년 동안 훨씬 젊은 사람처럼 체력을 지켜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5세 이상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고도 외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는 최고의 의학 전문가들이 장수와 근력, 그리고 노년의 정신 선명함을 높이는 황금 공식이라 부르는 5단계의 완전한 5분 아침 루틴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당신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몇 살이신가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누어 주시는 삶의 경험 하나하나가 우리의 이 공간을 더욱 따뜻하고 가까운 곳으로 만들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이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김성호 씨로 올해 68살이며 경기도에서 오랜 세월 엔지니어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2년 전부터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늘 피곤했고 아침마다 관절이 욱신거렸으며 심장과 혈관 검진 결과는 의사가 강하게 경고할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김성호 씨는 한때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자 은퇴한 의사였던 분이 간단한 5분 아침 루틴을 알려주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많은 사람들처럼 반신반의했지만 잃을 것이 없다는 생각에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만에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고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콜레스테롤 심전도 수치가 놀라울 만큼 좋아져 의사마저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일흔이 된 그의 몸은 건강한 55살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는 제게 마치 인생을 한 번 더 선물 받은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아침마다 몸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5가지 간단한 요소를 조금씩 루틴에 더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 아침 수분 충전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 몸은 이미 상당한 수준의 탈수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목이 마르지 않았더라도 호흡과 땀으로 인해 아무런 보충 없이 조용히 약 반 리터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탈수는 단순히 피로감을 주는데 그치지 않고 혈액을 진하게 만들어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기상 후 1-2시간 사이에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세브란스 병원 순왕이 전문의들의 설명에 따르면 아침을 올바른 수분 섭취로 시작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줄이고 혈액순환과 뇌 기능, 그리고 대사작용까지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 미지근한 물 약 487ml, 신선한 레몬 4분의 1쪽을 짜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왜 미지근한 물일까요? 찬물은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류를 늦추는데 이는 심장과 뇌가 산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시간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반대로 미지근한 물은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류를 원활하게 돕습니다. 레몬은 천연 전해질과 칼륨 비타민 C를 제공하여 동맥을 유연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가벼운 한겸 효과까지 더해줍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심혈관계를 깨우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눈을 뜬 뒤 1분 안에 커피나 차 음식보다 먼저 이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작은 습관을 매일 지키면 혈액순환과 장기적인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은 시작일 뿐 아직 그림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혈액순환을 제대로 깨우려면 단순히 몸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난 바로 그 순간 흐름을 직접 깨우는 동작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 소개할 방법은 단 60초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움직임입니다. 하지만 국내 심장 전문의들에 따르면 이 동작은 뇌졸중 위험을 크게 낮추고 하루 종일 뇌로 가는 혈류를 눈에 띄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 영상을 계속 보고 계신다면 저는 정말 기쁩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아직 함께하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이 여정의 끝까지 함께하는 분들이 누구인지 꼭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단계, 기상 직후 60초 혈액순환 재가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직후 첫 60초 안에 혈액순환을 깨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밤새도록 누워있는 동안 혈액은 주로 하체, 특히 다리에 고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들면서 어지럼증 균형 감각 저하, 심한 경우에는 혈전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 순왕이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혈액을 전신으로 골고루 재분배하지 않으면 수축된 혈관과 제한된 뇌 혈류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순환기 전문의 이정훈 박사는 단 60초의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를 4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는 뇌졸중 위험을 낮출 뿐만 아니라 머리를 맑게 하고 몸을 개운하게 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해줍니다. 이 동작은 도구도 필요 없고 침대 옆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선 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두 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립니다. 그 다음 입으로 부드럽게 숨을 내쉬며 팔을 천천히 내립니다. 이어서 어깨를 뒤로 5번, 앞으로 3번 돌립니다. 마지막으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하면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이 자연스럽게 밀려 올라가도록 도와줍니다. 이 전 과정을 해도 1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아침 내내 이어집니다. 머리가 한층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며 기상 직후에 무거운 느낌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심장과 뇌 건강을 함께 지켜주는 강력한 습관이 됩니다. 약에 의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몸이 충분히 수분을 채우고 혈액순환이 활성화되면 이제 영양을 흡수할 준비가 완전히 갖춰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기상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스스로의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진행되지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제때 대처하지 않으면 하루 식사를 잘 챙겨 먹더라도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 결국 힘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줄며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단백질 타이밍이 나이 들어서도 근력을 지키고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며 장기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핵심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 단백질 타이밍입니다. 하루 중 단백질을 먹는 시간은 점심이나 저녁이 아니라 바로 아침에 눈 뜬 후 30분 안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단백질 양만 채우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65세 이후에는 얼마나 먹느냐, 못지않게 언제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국립노화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새벽 3시에서 오전 8시 사이 노화된 몸은 근육 분해의 속도가 평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이 시간대에 단백질을 공급하지 않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근육 조직을 태워 쓰게 되고 그 결과 근력이 약해지고 면역이 떨어지며 넘어질 위험까지 커집니다. 영양의학 전문가 박선희 박사는 기상 후 30분 안에 고품질 단백질 24시 30글 섭취한 어르신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는 경우보다 5년 동안 근육 손실이 최대 64% 적었다고 말합니다. 즉, 아침 시작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만으로도 하루 근육량 대부분을 지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유청 단백질 음료 1잔, 달걀 흰자, 사소개와 노른자 1개 또는 그릭요거트 1컵의 단백질 가루를 섞어 마시면 좋습니다. 채식주의자라면 부드러운 두부, 코티지, 치즈, 완두 현미 단백질을 이용한 식물성 단백질 가루도 훌륭한 선택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언제 먹느냐입니다. 답은 기상 직후 가능한 한 빨리입니다. 식사를 잘 챙기는데도 점점 힘이 빠진다고 느끼셨다면 아침에 이 황금 시간을 놓치고 있었던 것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올바른 시간에 챙기는 것만으로도 근력은 물론 하루 에너지가 높아지고 움직임이 가벼워지며 허리 통증이 줄고 기억력과 심혈관 건강까지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단백질로 근육을 지키고 보강할 준비를 마쳤다면 다음 단계는 그 근육과 관절이 하루의 시작부터 부드럽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는데 바로 이것이 65세 이후에 뻣뻣함과 의존적인 생활 그리고 잦은 낙상이 흔하게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혹시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기쁩니다. 당신의 꾸준한 관심과 참여가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함께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단계, 조관절, 유연성 회복 동작입니다. 밤새도록 움직이지 않은 몸은 혈액순환뿐만 아니라 관절과 근육까지 굳어져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무심코 허리를 숙이거나 상체를 비틀거나 침대에서 발을 내디디는 순간에도 미끄러지거나 근육을 삐끗하거나 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매일 아침 단 몇 분의 가벼운 준비 운동을 건너뛰는 습관 때문에 만성관절 통증 움직임 제약, 심지어 독립적인 생활을 잃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우리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액은 잠자는 동안 점점 끈적해집니다. 이때 부드럽게 풀어주는 동작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마찰이 높은 상태에서 첫 움직임이 이루어지게 되어 관절의 미세한 손상이 반복적으로 쌓이고 결국 만성 관절염이나 관절 퇴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아침 혈액순환 활성화를 마친 후 90초만 투자해 관절에 윤활을 주고 주요 근육을 부드럽게 데워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목을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대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돌립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작게 원을 그리듯 각각 10회씩 회전시킵니다. 이어서 필요하면 의자나 침대를 잡고 서서 상체를 좌우로 각각 5번씩 부드럽게 기울입니다. 그 다음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회전시키고 마지막으로 어깨를 뒤로 10회 천천히 돌려줍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치는데 90초도 걸리지 않지만 그 효과는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관절의 움직임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뻣뻣함이 줄어들며 균형 감각이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크게 낮아집니다. 특히 허리, 무릎, 척추 질환을 경험한 적이 있는 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아침 습관입니다. 이제 몸의 수분이 충분히 채워지고 혈액이 활발히 돌며 근육에 영양이 공급되고 관절까지 부드럽게 풀렸다면 남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하루를 진정으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일 수 있습니다. 바로 뇌를 깨우는 것입니다.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머릿속이 안개 낀 듯 흐릿하고 집중이 안 된다면 그 하루를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분 아침 루틴의 마지막 요소는 기억력을 지키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유지하며 나이가 들어도 사고가 맑게 빛날 수 있도록 돕는 뇌 활성화 단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가 넘으면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약화가 당연히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은 그것이 불가피한 운명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침을 여는 순간부터 올바른 방법으로 뇌를 자극한다면 명료한 사고와 빠른 반응, 선명한 기억력을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습니다. 뇌건강연구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아침 기상 직후 30분은 새로운 신경 연결을 형성하는 황금 시간대입니다. 이때 뇌는 인지자극에 특히 민감하며 뇌세포의 성장을 돕는 단백질인 BDNF 생성이 활발해집니다. 이 물질은 마치 뇌세포에 주는 비료처럼 작용하여 신경망을 강화하고 새로운 연결을 돕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 어려운 문제를 풀거나 새로운 언어를 매일 아침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놀라울 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전날의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앞선 단계를 마친 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약 1분 동안 어제를 저녁부터 점심 아침 순으로 거슬러 올려 그려봅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디를 갔는지 하나씩 되짚어보세요. 이 훈련이 익숙해지면 하루 전이 아니라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거나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더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날 입었던 옷, 날씨, 기분까지 가능한 한 세밀하게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간단한 기억 훈련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에서 20년은 젊은 수준의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침마다 단 1분 이 습관을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단기 기억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많은 어르신들이 속으로 두려워하지만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치매를 예방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를 여는 5분 루틴의 마지막 열쇠로 뇌까지 깨우는 시간을 꼭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
우리는 하루 아침 단 5분 5가지 간단한 요소만으로도 삶의 질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침의 첫 순간에 충분한 수분을 채우고 혈액순환을 깨우며 적절한 시기에 단백질을 공급하고 관절과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마지막으로 뇌를 선명하게 깨우는 것. 이 5가지가 65세 이후에도 건강하고 또렷하며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토대를 단단히 세워줍니다. 언뜻 보기엔 너무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정작 이런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들이 쉽게 무시되고 잊혀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점점 의존적인 삶으로 기울어가고 반대로 소수의 사람들만이 90이 넘어서도 자유롭고 강인하며 다른 이들에게까지 영감을 주는 삶을 이어갑니다. 저에게 장수의 진짜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약이나 병원을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의 출발점은 아침입니다. 그러니 내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이 5가지를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하루를 여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내일부터 어떤 요소를 가장 먼저 실천해 볼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함께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의 더 길고 더 건강하며 더 의미 있는 삶을 향한 여정을 계속 곁에서 돕고 응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65세 이상이신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조언을 넘어 그분들에게 전혀 다른 하루를 살아갈 기회를 선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